루마니아 방송 K9 승인 대대적 보도. 러시아 때문에 중고 구입 버리고 한국 최강 기갑 변신 선택. 나토 사무총장 한국은 이제 세계 병참기지라는 이유. 신한투자증권은 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1분기는 방산 수출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동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 늘어난 1조 7,601억 원, 영업이익은 63% 증가한 1,085억 원, 영업이익률은 1.4%p 상승한 6.2%를 예상한다며 컨센서스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12%, 37% 상회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이동헌 연구원은 다만 컨센서스에는 주식회사 한화 방산부문 실적 연결이 일부만 반영되어 직접 비교가 어렵다라며 전년 대비에도 주식회사 한화 방산 실적이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매출액은 지난해 4분기에 이어 K9 자주포 폴란드 수출 물량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라며 주식회사 한화 방산이 합병으로 연결되었는데 분기 세부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1년 1조 4천억 원의 매출을 기준으로 수주잔고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를 예상한다며 디펜스 통합으로 구분 의미는 없어진다고 언급했다. 그는 K9 폴란드 마진은 지난해 4분기와 비슷하다며 주식회사 한화 방산은 국내 기본 마진을 예상하고 국내 군수는 계절적 비수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항공 엔진은 더딘 회복, 테크위는 미국, 호주 지속, 시스템은 투자 증가 구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연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가 체감상 고점을 지나고 수출 수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방산주 주가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줄어든 무기 잔고를 채우는 수요는 전쟁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루마니아 국방부가 K9 구매 의회 승인을 요청했다며 수주 시 폴란드와 함께 성장 촉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디펜스 잔고만 20조 원으로 증가했다며 선수금에 따른 현금 흐름 확보도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방산 계열사 통합 뉴비전 타운홀 행사를 통해 2030년 매출 40조 원, 영업이익 5조 원의 비전을 밝혔다. 라며 토털 디펜스 솔루션 우주사업 확대 도심항공 교통 진출을 3대 사업 방향으로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실현 가능성을 떠나 사업 확장 및 대규모 투자가 뒤따를 것으로 본다며 다음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다. 이유를 끝으로 해외 승인이 끝났고 공정위 승인도 시간 문제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 미군 연구주둔지 설치한 폴란드 나토 창으로 러시아 겨눈다. 미국 백악관 인근 라파이에트 공원에는 폴란드 출신인 타데우시 코시치우슈코 장군의 동상이 있다. 코시치우슈코 장군은 미국 독립전쟁의 자원 참전에 1776년부터 1783년까지 공병대장으로 혁혁한功을 세웠다. 그는 뉴욕에 위치한 미국 육군 사관학교를 비롯해 많은 군사기지를 건설했다. 당시 대륙군 총사령관이던 조지 워싱턴 장군은 그의 업적을 기려 준장으로 진급시켰다. 폴란드로 귀국한 후에는 조국 독립을 위해 싸웠다. 육군 중장에 임명된 그는 1794년 최고사령관으로 제정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무기조차 없던 농민들을 이끌고 라츠와비체 전투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결국 전쟁에 패배한 그는 러시아군에 의해 1796년까지 시베리아에 유배됐고 석방된 후 미국을 거쳐 프랑스로 망명했다. 그는 프랑스에서도 폴란드 독립을 위해 노력하다 말년에 스위스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숨졌다. 그는 친구이자 미국 독립의 아버지이기도 한 토머스 제퍼슨에게 자신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모든 연금 및 재산을 노예 해방과 흑인을 위한 학교 설립에 써달라는 요원장을 남겼다. 중동 유럽 첫 미군 연구주둔기지 미국 정부가 3월 21일 폴란드 서부 푸즈난에 그의 이름을 따 캠프 코시치우슈코
라고 이름 붙인 미군 영구주둔 기지를 설치했다. 미국이 중동유럽 지역에 영구주둔 기지를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로운 기지는 유럽 전체를 관할하는 미 육군 제5군단의 전방사령부 폴란드 본부가 된다. 폴란드 정부는 그동안 미국 정부 측에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 나토군의 일시 순환 배치 대신 자국 내 미군 영구주둔을 요청해왔다. 군 제5군 단장인 존 콜라시에스키 중장은 폴란드 내 미군 영구주둔 기지 설치는 중동유럽에서 미국의 역할이 새롭게 시작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콜라시에스키 중장은 미군의 폴란드 주둔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의 유럽 활동 역사에서 획기적인 일로 평가할 만하다. 면서 상징적 주둔이 아닌 실질적인 억지력으로 활동할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 브레진스키 주 폴란드 미국 대사는 이번 영구주둔 기지 신설은 폴란드와 나토에 대한 미국의 헌신과 러시아 침공에 맞선 우리의 단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지는 폴란드에 순환 배치된 미군 병력 1만여 명을 관할하고 지원한다. 폴란드에는 포진안을 비롯해 자간 등의 미군 병력이 순환 배치돼 있다. 특히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폴란드의 병력과 최신의 탱크인 M1A2 SAPV3, PAC-3 MSE 2개 포대 등 각종 무기를 증강 배치해왔다. 또한 폴란드 북부 레드지코보에 건설 중인 이지스 어셔 미사일 기지를 올해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세계 최강 전투기 F-22 6대를 폴란드에 배치하기도 했다. 미국이 이처럼 폴란드를 군사적으로 중시하는 이유는 폴란드가 유럽 남서부와 북동부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과 옛소련이 폴란드를 차지하려고 각축전을 벌였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폴란드는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동유럽 국가들을 공산화하면서 나토에 대항하기 위해 1955년 창설한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핵심 국가였다. 당시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은 소련을 비롯해 폴란드, 동독,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체코슬로바키아 등 8개국이었다. 현재 유럽의 안보 구도는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놓고 충돌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는 나토 등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폴란드는 과거 소련 위성국으로 불리던 중동유럽 9개국 모임인 부쿠레슈티 9의 수장도 맡고 있다. B9은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을 계기로 2015년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결성된 중동유럽 국가의 안보 협의체다. 폴란드,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가 회원국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도 폴란드가 러시아를 겨냥한 나토의 날카로운 창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정 러시아와 소련에 잇따라 짓밟힌 폴란드는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친미, 친서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불행한 역사와 관련이 깊다. 폴란드는 1918년 11월 11일 독립할 때까지 제정 러시아 등 유럽 강대국의 침략과 분할 점령으로 123년간 고통을 겪어야 했다. 특히 소련과는 이후에도 악연을 이어왔다. 폴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직전 또다시 소련과 나치 독일의 침공으로 분할됐다. 소련과 나치 독일은 1939년 6월 폴란드와 발트 3국 등을 각각 분할 통치한다는 비밀 의정서를 맺었다. 이에 따라 나치 독일은 1939년 9월 1일 폴란드 서부 지역을, 소련은 폴란드 동부 지역을 각각 침공했다. 소련은 점령 직후 폴란드군 장교와 경찰 간부, 대학 교수, 성직자, 의사 등 2만 2천여 명을 처형한 이른바 카틴숙 학살이라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4년 8월 폴란드 저항 세력은 수도 바르샤바에서 나치 독일 점령에 맞서 무장투쟁을 벌였지만 소련군은 이를 지원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나치 독일로부터 무자비한 보복을 당하면서 폴란드인 20만 명이 학살당하고 바르샤바는 잿더미가 됐다. 폴란드의 공산정부를 세우기 위해 사태를 수수방관하던 소련군은 1945년 1월에야 바르샤바에 입성했다. 이후 소련은 1947년 폴란드에 공산정권을 세우고 사실상 간접적으로 통치했다. 폴란드에서 냉전 시절 반소 운동이 적극적으로 벌어졌던 것도 이 때문이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언어, 혈통이 같은 슬라브 계통이지만 사회, 문화적 정체성은 상당히 이질적이다. 폴란드 국교는 여느 슬라브 국가들과 달리 가톨릭이고 문자도 라틴 알파벳을 사용한다. 폴란드는 무엇보다 군사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9년 중동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나토에 가입한 폴란드는 미국과의 군사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2019년 중동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F-35E 스텔스 전투기 32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팩3, MSE 요격 미사일 208개를 도입해 2025년까지 8개 포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미국과 최신의 탱크 M1A2, SAPV3 250대, M1A1 116대를 각각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으며 고속기동포병 로켓 시스템 18문 등 10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할 예정이다. 폴란드는 올해 국방 예산을 나토 회원국 중 최대치인 국내 총생산의 4%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폴란드의 국방력 강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촉매가 됐다. 폴란드는 남동쪽으로 우크라이나와 500km, 북쪽으로는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사이에 위치한 러시아의 역의 영토 칼리닌그라드와 230km에 이르는 국경을 접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군사동맹국인 벨라루스와는 416km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발벗고 나섰다. 소련 제미그-29 전투기 12대와 독일제 레오파르트-2 탱크 14대 등 각종 무기를 나토 회원국 가운데 미국, 영국에 이어 가장 많이 지원했다. 군병력 5년 내 30만 명으로 확대. 폴란드는 앞으로 나토의 유럽 회원국 중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해 러시아 견제에 앞장서겠다는 의도까지 보이고 있다. 폴란드가 지난해 한국과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기, K239 전무 다연장 로켓 288문 등 초대형 계약을 체결한 것도 이 때문이다. 폴란드는 또 한국산 차세대 전투 장갑차 레드백 구매를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의 K9 포탄과 K2 전차탄을 연간 10만 발씩 생산할 수 있는 현지 공장 건설을 요청했다. 폴란드는 군병력도 현재 14만 3,500명에서 5년 내 3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징병제에 대한 국민 여론도 크게 변하고 있다. 폴란드는 2009년 소련 시절 잔재라는 이유로 징병제를 폐지했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 징병제 부활에 찬성하는 의견이 54%에 달했다. 특히 폴란드는 미국의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튀르키예 등 나토 5개 회원국처럼 자국 전술핵 배치를 제의했다. 독일 등 나토 서유럽 국가들과 달리 러시아의 위협에 정면 대응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폴란드가 향후 중동유럽 국가는 물론 서유럽 국가들을 이끌어갈 군사 분야의 새로운 맹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월 25일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하겠다고 밝힌 것도 폴란드의 이런 군사력 강화 행보를 견제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3. 단독 루마니아 국방부 2.5조 규모 한국산 자주포 구매 의회 승인 요청. 루마니아 국방부가 1단계로 자주포 54문을 구매한다. 지난달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고 무기체계 수입에 시동을 걸며 한화의 수주가 기대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루마니아 국방부는 지난달 말 현지 의회에 자주포 구매 승인을 주문했다. 루마니아는 2단계에 걸쳐
19억 2,3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추진한다. 1단계로 한 개 대대 물량인 18문씩 총 53문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 계약 규모는 11억 5,800만 달러로 추정된다. 정부 간 협력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질지 혹은 입찰이 진행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루마니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나라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군사력 보강에 힘써왔다. 작년 6월 2023년 국방 예산을 국내 총생산의 2%에서 2.5%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증액분을 군사 장비 구입에 활용하고 향후 예산을 GDP 대비 3%대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무기 구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한화의 자주포 수출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월 루마니아 정부, 국영방산 기업 로맘과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K9 자주포, 레드백 포병 전투 장갑차 수출을 추진하고 탄약 생산도 모색하기로 했다. K9 자주포는 155mm, 52구경장으로 최대 사거리가 40km에 달한다. 신속한 대응 사격 능력과 기동성을 갖췄으며 산악 지형부터 광활한 평원, 설원, 정글, 사막 등 다양한 환경에서 성능이 검증됐다.